지금 2년 만에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이 사태, 그죠? 이 요소 사태를 지금 곱씹어 본다면 정말 71%에서 9%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퍼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클래스가 다른 이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사태, 중국 의정도는 낮출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주제로 한번 좀 썰을 좀 풀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2의 요소수 대란 없다던 정부, 대란은 절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보시는 대로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날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 예정이었던 요소 물력에 대한 선적 작업이 중국 해관에 의해서 중단되면서 다시 요소수 수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당국이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요소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자국 기업 수출 자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부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는 다 아시다시피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이는 게 이제 이 요소수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 이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필수 코스죠. 필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외에도 뭐냐면 농업용 비료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농사를 준비하는 매월 10월부터 3월까지는 요소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요소수 관련해서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 정부가 농사 준비 시기에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을 누리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이 10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분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태다. 그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년 전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딱 이맘때. 자, 어떤 일이 나타났었냐면 20년째 유치원 아이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자, 차량 한 대로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요소수를 쌓아 놓을 곳도 없는데 지금 넣은 요소수가 당장 떨어서 운행을 못한다. 그리고 10리터 한 통에 9,000원 하던 것이 얼마입니까? 3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뭐 당시 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 요소수가 없어서 완전 대란이었고, 제 기억으로도 제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경유차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요소수를 진짜 구하지 못해서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이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없을 거라더니 참내. 자, 그때랑 지금 이제 바뀐 건 정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요소수 중국 수입 비중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89.3%, 쭉 80%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틀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중이 어떻게 보면 71.7%까지 내려갔습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91.8%. 2023년 돼서는 다시 2019년보다 더 높이 올라갔고, 비료용은 그나마 이제 뚝 떨어졌는데 살짝 반등하는 정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국가별 요소수 수입 비율을 보시면, 자, 2021년도에 중국이 71%였습니다. 산업용, 농업용 다 합쳐서. 근데 2022년 67%. 그리고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타 쪽의 비중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중국이 다시 이걸 커트를 제한했을 때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건데, 지금 2023년에는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이 비중을 낮춰야 될 판인데, 그죠? 오히려 비중이 터졌을 때보다 20%나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뀐 거는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관계부처, 그죠?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차량용 요소 수입 1개사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한다. 그래서 현장 우려를 불쑥시키겠는데, 특히 이번이 2년 전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제가 밝힌 게 아니고 정부 관계부처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자, 중국 측의 요소 수출 제한이 공식적인 게 아니고
지금 다만 중국 국내 수급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 제한은 가는데 이거 풀리면 언제든지 풀겠다. 그리고 국내 재고가 충분하다. 자, 2021년 당시에는 국내 재고가 어떻게 되냐면 2주에서 4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국내 재고 충분하다는데 국내 재고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근데 내년 1월까지 이 요소수가 어떻게 보면 이어질 전망이라 그러면 1, 2개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소수가 또 난리가 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유사시 대체 수입수를 확보해 놓은 점. 자, 확보해 넣었다고 하는 건 2022년이라고 저는 보이십니다. 근데 2023년에는 오히려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 중국산 의존도 97%에 달했고 오히려 그때는 71%였다는 거. 자, 국내 재고 대체 수입수가 없던 2년 전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근데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항상 정부가 하는 말도 무조건 믿지를 못하는 참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해법을 찾겠다는 중국 측 입장은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수출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 실제로 중국 내 남부 지역 중심으로 요소 비료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요소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경색 1번도인 한중 관계를 감안해서 중국이 요소 통제를 한국부터 먼저 풀어줄 가능성은 99.9% 없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중국하고 친한 쪽부터 먼저 풀어주지 덜 친한 쪽 먼저 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대기업이 해줄 거다. 자, 뭐 삼성 정도가 해줄 수는 있긴 있겠지, 그죠? 하는 꼴을 못 봤었나? 장관님 의견 동의합니까? 자, 그래서 미중 정세, 미중 관계 일종 훈풍을 붓고 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1일 날 이 IRA에 관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기업에서 중국 지분 25%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거래한 것을 우리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훈풍 불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죠? 전혀 아니라고 있고, 자, 그러면 정상회담 이루어진 냉각 상태 이런 이전에 살아볼 때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는 한국과는 긴장 전략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면 지금 한미일 동맹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정상들의 형태를 보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차단을 갖고 미국, 일본한테 얘기를 하면 한국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강하면서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리아 패싱, 네, 맞습니다. 코리아 패싱을 하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국 내 요소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자, 중국 하루 요소 총 생산 총량이 17만 4,400톤인데 이달 중순부터 중국 남서부 지역에 천연가스 올린 요소 생산 기업들 집중 점검을 하면 이게 더 줄어든다는 거지. 현재에서는 약 1개월 요소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 이번에 요소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만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이와 같은 유사시 일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서두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 무슨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급망 다변화 자립화 정말 가능할까? 중국은 이제 요소수 제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술 더 들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한 요소 커터제를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요소수 관련해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통제 물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요소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기업들 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게 분명히 더 합리적이고 맞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할지 말지 그런 저는 영향을 펼친다 언제든지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요소수만의 지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 핵심 강물 중국 수입 비중 보십시오. 자, 뭐 탄산 리튬을 좀 낮긴 하지만 수소한 리튬 어떻게 보면 리튬의 배터리 가장 필수 있는 수소한 리튬
84%죠. 코발트 보면 69, 97, 망간 같은 97, 100, 흑연 같은 72, 87. 그러니까 원재료적인 측면, 재료 측면에서는 중국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솔직히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 배터리 업체 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조정관님, 자원 없는 나라의 더름이라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급만 다 변화를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군사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산업 자체를 멈출 수 있어요. 근데 핵심 강물 중국 수입 비중만 여기 보면 중국 정제 및 생산 점유율을 보면 리튬 59, 15 여기는 괜찮아. 근데 흑연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정제 100%죠. 생산 65%예요. 그냥 흑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핵심 강물, 특히 특수 핵심 강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닫으면 게임 오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핵심 물자 수입 미중인 의존도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관리 대상, 그죠? 관리 대상 핵심 수 품목수가 전체 228개인데 자, 여기 품목이 어떤 게 있냐면 전기 제품, 기계 및 컴퓨터, 뭐 철강부터 해서 의료용품 다 중요한 거지. 근데 보시면 중국 비중이 얼마 차지하면 75.5%예요. 자, 그리고 조기경보 체제관리 수입 품목 수 비중 여기 전체 133개인데 자, 산화 텅스텐, 염화 칼슘, 비디오 카드, 태양광 모듈, 농약 원재에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95.4%.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강물이라든지 뭐 반도체, 컴퓨터 이런 것만 있느냐?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도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뭐 가격 폭등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이제는 먹거리까지 어떻게 됩니까? 중국한테 우리는 의존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부품 의존도를 한번 보시면 일본, 미국, 독일은 자, 지금 어떻게 2000년 초반대에 비해서 그죠? 다 낮췄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올라가는데 자, 중국은 이때 1.8%밖에 안 됐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22년이 지난 후 지금 36.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특히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 예전에 일본이었다면 미국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통계상으로 이렇게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막 심해져서 있어갖고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일례로 이 수출 측면에서 중국 또는 미국과 관계가 단절된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미국하고 한다. 미국은 1098억 불이에요. 근데 중국은 1558억 불. 자,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총 수출 6,838불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25%, 이 총 수출액이 25%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 게 맞느냐? 우리 공급파 다변화 이렇게 하는 부분 실제 예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장 그 중심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취임후에 미중 어쩌고 저쩌고는 하지만 이 반도체 배터리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 내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대한 보조금을 펼치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페립스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지금 공급망을 미국 내 하고 있죠. 그 핵심이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히토르 의약품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을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지금 열심히 인프라 투자도 하고 산업 경쟁에 관련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 줄이기 공급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2024년 일반적으로 2025년부터는 자, 중국 쪽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해서 EU의 기술 주권 확보 문제를 규정하고 유럽 반도체법을 도입하면서 자, 생산 시설 점유율을 10에서 2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막대한 돈을 퍼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경제안정추진법을 추진하면서 주요 물자 안정적 공급과 첨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그죠? 반도체, LNG,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특정 물자를 생산 기술 공급 다양화하면서 안전장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일본도 요소수를 거의 수입을 하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창고를 할 때 요소 창고를 지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적인 도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비메모리 쪽 반도체에서 용인 클러스터 쪽에서 대규모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는 좀 달라. 지금 각국은 어쨌든 자국 내에서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하고 있죠. 뭐가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도 이게 백신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갖고 와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만에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이 사태, 그죠? 이 요소 사태를 지금 곱씹어 본다면 정말 71%에서 91%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추진법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가 들고 지금 중국은 어쨌든 갈수록 이 공급망 관련해서 지금 이 요소수도 그렇지 히토리도 그렇지 갈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냥 가만히 대책에 비중을 계속 올려가는 이런 정책을 산다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 지금이라도 꼭 잡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진짜 왜 정부나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건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4년 전에 실행된다. 아직도 삽도 못 들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삽은 들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지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제 방송 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또 여론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